은퇴 후에 미국에 가서 지도자 연수를 받으셨잖아요. 네. 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처음엔 토론토 블루제이스 갔고요. 네. 그다음에 1년은 뉴욕 매치에서 때 했는데, 예. 마이너부터 메이저까지 운이 좋아서, 네. 특히 99년도에는 뉴욕 매치에 바비 밸런타인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쪽도 당시 사장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 덕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페이를 받고 마이너부터 메이저까지 비행기 타고 이동도 하면서 지도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수업을 할 때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기본이더라고요. 기본과 기초. 예. 그래서 거기다가 메이저리그의 마이너부터 메이저리그의 지도 방식이 모든 코치 감독들이 획일화되어 있던 게 뭐냐면은 전체 선수들의 강점을 더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약점부터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강점을 더 살리는데 주안점을 주더라고요. 그 약점이 보이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강점을 살리다 보면 약점은 어느 틈에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 그리고 선수가 답답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요. 먼저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대화도 되고, 예. 충분히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그렇게 강점을 두고서 지도하는 방식을 나중에 이제 예. 교수가 돼서 수업할 때도 네. 갖다 도입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어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제 총장님이 되셔서 학생들을 마주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학교 관련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이제 평준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그 평준화라는 것이 상위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장점을 뽑으려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진 학생들을 위로 올려서 중간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단점만 보게 되는 그런 네.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도 허비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스타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평준화는 참 괜찮습니다. 민주화되고 평준화되고 다 좋은 생각인데 이런 문구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1%가 뭐 99%를 매겨 살린다. 네. 근데 어느 분야든 탑이 있어야 됩니다. 네. 스타가 있어야 되고 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네. 최근에 우리 프로야구를 보더라도 다 좋습니다.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프로야구 대스타, 대표적인 스타 누구 딱 떠오르라고 그러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류현진 가수 투수가 류현진,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이승엽 너무 이런 아쉽죠. 스타들이 아직 안 보이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언론에서 또 야구계에서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예. 슈퍼스타를 한 두세 명 더 만들어서 라이벌전도 치르기도 하고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구단이나 언론이나 지도자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미국 야구, 한국 야구가 이제 한국이 4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국제대회에서 이긴 적도 많고 많이 돋보이고 특히나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이 먼저 출발을 하면서 프로야구가 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속된 말 이제 빠던 그죠? 네. 배트 플립이라고 하나 예, 이렇게 예. 홈런을 치고 나서 방망이를 던지는 세레모니. 퍼포먼스. 예. 네. 미국 사람들 거기에 경악하면서 따라하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다른 문화였는데 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 야구, 한국 야구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사실 140년하고 우리 이제 40년 약간 안 된 한국 야구 비교는 사실 무리입니다. 예. 무리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야구를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못 보던 것을 또 봤고 또 미국은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번트를 거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번트도 되고 스몰 야구에다가 이제 큰 야구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기자기하게 하는 거 보고 또 많이 팬들이 늘었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응원 문화도 우리가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자직걸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KBO 고위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방역 대책 이렇게 관중이 들어와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풀 시즌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메이저리그를 포함한 뭐 유로 축구라든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벤치마킹 한다고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요. 뭐냐면은 정말 방역 대책을 세웠고 무관중
경기 30% 입장 경기 이제 포스트시즌 50% 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러고도 144경기를 다 치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한국의 방역하는 방식, 조치, 대비 이런 거는 참 잘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야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돋보였습니다만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 야구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에는 3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지켜보고 그 선수들이 내년에는 한국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돌아 이제 컴백해서 네. 불려간다는 거죠. 미국으로. 네. 예. 그리고 김하성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4천만 불인가 뭐 주고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데려갈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한국 야구를 알리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사이드 스토리 속의 인사이드 스토리 시간인데요. 게스트들의 숨은 비화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당시에 해설자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네. 저희 OBS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네. 네, 그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99년에 12월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맨 처음 콜을 받은 것이 OBS입니다. 당시 경인방송에서 우리 이재민 감독께서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네. 참 훌륭하신 분인데 와서 좀 박찬호 중계를 하니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 좀 해달라. 예, 그래서 뭐 흔쾌히 수락을 하고 1년 동안 했던 정말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추억도 있고 네.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시즌 동안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해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왜 늘었냐면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아, 예. 우리가 보통 1시 중계할 때도 있었고 새벽 5시 또는 아침 9시 이렇게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밤새우고 하는데 자료도 많이 얻기 힘든 예, 시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뽑을 수도 없는 그렇죠. 시절이었습니다. 네. 2000년도니까 지금 딱 20년 전인 거예요. 이제 어려웠죠. 그래도 이제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 거 다 자료 취합을 해서 이제 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는 뭐냐면은 왜 이제 야구 중계가 늘었냐면 레인 비가 와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네. 네. 3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아. 그러면 이 감독님이나 좀 이렇게 방송국에서 다른 프로그램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그냥 생으로 그냥 열어놔요? 라이브로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계속 돌리고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한국 방송 1차전 요번에 포스트 시즌 네네네, 딜레이 된 맞아요. 거 과거에 있었던 올해 했던 경기 이렇게 그렇죠. 내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비 오는 그라운드만 덩그러니. 테스트하고 그냥 미국 야구에 대해서 한국 야구에 대해서 그냥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3시간을 그때 라이브로 자료 없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참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후에 중계 방송을 이제 한 10년 하고 예. 그래서 저를 해설위원으로 키워준 OBS입니다. 아.